구독하기. 결혼 8년 차, 5살 난 딸 하나. 연애할 땐 간이고 쓸기고 다 줄 것처럼 하더니 내가 알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한 남편. 한 번씩 서름이 찾아왔지만 결혼 뭐 별거 있노라며 우리 딸 생각에 넘겼던 게 화근인 걸까? 내가 참 옛날 세대 사람도 아닌데 엄마 없던 서름이 눈치로 바뀌어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결혼. 우리 아버지도 뭐가 모자라 굽신굽신 나를 그리 시집 보내셨을까? 시어미가 나를 올가내리는 말들에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그저 내내, 하녀처럼 내내, 맞벌이하며 집안일 육아 다 하고도 당연한 줄 알았던 결혼생활. 이렇게 살기 싫다 하다가도 이제와 어찌하리 또 단념을 하고 명절이고 생일이고 집밥이라도 먹는 날은 찬밥에 남은 찌꺼기 처리반이 따로 없고 여자들 앉은 식탁엔 없던 소갈비 한 점 우리 딸내미가 집어다 내 밥에 올려줬을 때 그 조그마한 것이 뭘 안다고.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았다. 그때였던 것 같다. 이렇게 살다간 내 소중한 딸도 이렇게 자라겠구나. 우리 방구 밥 먹었냐? 엄마 밥이 제일 낫지? 우리 방구 뭐 필요한 거 없어? 우리 방구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아들밖에 모르시는 시어미. 어렸을 적 여유였지만 항상 내 밥에 붙어 맛있는 거 올려주시던 엄마 사랑이 생각나 나 또한 어미이기에 이해하려 했지만 2개 남은 치킨 조각 중 하나 집으려는 딸내미 손 쳐내더니 너 지금 뭐하냐? 라면서 2개 다 우걱우걱 쑤셔놓는 남편이라는 인간을 보고 있노라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미쳐야지 살겠구나 싶었다. 찬밥을 내주었고 생선뼈만 발라먹던 내가 도톰한 살을 발라 내 입으로 가져가니 그 황당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마누라가 아닌 어디 그지 입구멍에 들어간 걸 본 것처럼. 집안일도 내 것만 했고 얼마 전부터는 밥도 차려주지 않았다. 악다구니를 질러대도 욕을 해도 다 무시했다. 시어미한테 쪼르르 일러바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뭐 너무나도 편했다. 그래서 더 결심했다. 복날이니 시어미가 오라길래 딸내미 친구한테 맡겨놓고 작정하고 갔다. 남편한테 전화하니 네가 졌다는 듯이 그럼 그렇지. 하는 그 혐오스러운 말투 꾹 참고 같이 시댁에 갔다. 역시나 준비는커녕 재료라도 사두신 거에 감사해야 하는 건가? 에어컨도 없어 땀을 뻘뻘 흘려가며 만들었다. 셋이 얼음에 오디 타서 처마시며 선풍기 틀고 TV 보고 있는 걸 보니 지금 당장이라도 뜨거운 삼계탕을 들이부어버리고 싶었다. 멋몰랐을 때 먼저 떠서 아버지 어머니 드리니 그대로 남편 접시에 옮기면서 이런 건 남자가 먹어야 한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그 말을 박살내주기 위해 간 것이니 다리를 뜨려는 시어미가 잡은 국자를 낚아채 다리 하나를 떠 내 접시에 덜어 뜯어 먹었다. 너 지금 뭐 두고 있냐? 감히 닭다리를 집어?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게 버르장머리 없이. 라면서 소리를 지르신다. 저도 다리 좋아해요 어머니 했더니 불편한 듯이 자리를 뜨는 시아배와 울그락불그락한 남편. 그러거나 말거나 꿋꿋이 먹고 있던 접시를 확 낚아채 던져버리는 시어미. 밥 먹던 걔한테도 안 그러겠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밥상을 엎으며 소리를 질렀다. 물론 내가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뱉었다. 이런 개 쌍놈의 연병 싸가지 없는. 빙이라도 든 마냥 바닥에 나뒹굴며 오열과 통곡을 하였는데 꿈이라도 꾼 듯 선명하지는 않다. 굳어있는 세 사람을 뒤로하고 이혼하겠노라며 집을 나왔다. 염치가 없지만 친구에게 딸내미 조금만 더 부탁을 하고 다음에 오면 안 열어주거나 못 가져갈까봐 창고에 있던 이사박스를 꺼내와 닦지도 못한 채 미친듯이 짐을 챙겼다. 바로 당장 되는 용달을 찾으려 몇 번이고 전화를 했고 그 길로 친정아버지 댁으로 보냈고 새벽이 되어서야 둘 다 눈물을 멈췄다. 어젠 회사에 출근해 양해를 구했고 휴가를 조금 당겨 쓰게 되었다. 푹 자고 싶은데 잠도 안 온다. 미리 다 차단해둬서 뭐가 오긴 오는데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고 여기 있는 거 뻔히 알 텐데 아버지한테 연락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 보면 지 죄를 지가 알렸다지. 어차피 와봐야
아버지한테 된통 얻어 터지겠지만 이혼 소송에 들어가려 한다.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던 중 그냥 문득 마음을 다잡고 싶어 글을 적어보았다. 여자는 전업이라고 고집부리는 시어미를 자기 혼자 못 먹여 살린다고 설득한 남편에게 그거 하나는 고마워진다. 홀가분하면서도 복잡하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 힘들다가도 기운나고 참 이상한 요 며칠이다. 떼부리지 않고 착하디 착한 우리 딸내미. 왜 그러는지 하나 묻지도 않는다. 엄마의 무지함이 너를 너무 빨리 철들게 한 것은 아닌지 마음이 미어진다. 다 필요 없다. 우리 딸만, 제발 우리 딸만 빨리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싶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된 결혼 6개월 차 남편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로망으로 여기는 5월에 신부 신랑이 되었고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제발 이 글을 읽고 저 좀 도와주세요. 댓글에 의견을 달아주세요. 그 댓글을 아내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우선 아내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내는 올해 29이고 정말 맹한 사람입니다.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맹하고 순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보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수하냐면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길을 헷갈려 하시면 저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그 할머니를 원하시는 역까지 데려다줄 정도로 순수합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불친절할 수가 없답니다. 또 어느 정도로 맹하냐 하면 저나 주위 사람이 하는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갈 정도로 맹합니다. 그리고 정말 남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랑 연애하던 시절에 아는 언니 친구인 사람이 대놓고 작업을 걸어도 아내는 그저 이 오빠는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전혀 인식도 못할 정도입니다. 아내가 그냥 순수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쉬했을 때도 시종일관 친한 친구처럼 지내다가 제가 고백하니까 나 정말 몰랐어. 라면서 당황해하던 그 모습 전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각설하고 아내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한의원에 자주 다니셨는데 그만큼 아내도 한의원에 자주 다닙니다. 한의원에서 뭉친 근육에 침을 맞으면 몸이 날아갈 것 같다며 감기 걸려도 한의원에 갑니다. 연애 시절 서울에서 살 때 어머니와 맨날 다니던 한의원에 적어도 한 달에 3번 이상은 갔습니다. 아내가 사무직이라 컴퓨터를 오래 만져 어깨가 항상 뭉친다는 이유, 감기 등등으로 말입니다. 결혼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아내는 한의원에 좀 안 가는 것 같았으나 결혼한 지 3개월 후쯤부터 집에서 30분 거리에 정말 자상하시고 실력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알았다며 자주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의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봤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방순씨, 집에는 잘 들어가셨는지요?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누가 보냈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물어보니 요새 가는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라고, 급격하게 친해져서 오늘 같이 TGI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세상에 어느 의사가 자기 환자랑 개별적으로 저녁을 먹는지.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이 여자가 작업도 구분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진정하고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의원 의사가 부침성이 좋답니다. 그리고 친절하기 때문에 항상 침을 놓거나 찜질을 할 때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처음 다니고 한 3번째 한의원에 가던 날 자주 오신다면서 밥이나 한 끼 먹자 해서 그때 밥을 먹고 번호를 교환했답니다. 그날 아내가 병원에 다들 시간에 갔고 마지막 환자였다고. 아내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대화 사이에 다리에 근육이 많아서 고민이라니까 미용 침을 놔줬고 아내가 고마워서 밥을 샀고.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방순씨 기분은 어떠신지? 저도 좋아요. 라는 사적인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놈의 의사라는 양반은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사진으로 보아하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의사가 너한테 작업을 거는 거야. 친하게 지내지 마.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 자주 오는 환자에게 친절하신 것뿐이야. 그리고 그분 욕하지 마. 정말 외로우신 분이야. 라는 겁니다. 외로운? 무슨 말이냐 물으니 3년 전 아내와 이혼을 했다 하더군요. 양육권도 모조리 빼앗겨버려서 아들, 딸 둘이 있었는데 마누라가 데려갔답니다. 기가 차더군요. 이혼남이니까 더더욱 작업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격하게 싸우고 마누라가 엉엉 울길래 제가 이 순박한 여자한테 무슨 짓인가 싶어서 다음부터는 밥을 먹지 말라 하고
잘 타이르고 다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가 사우나에 가면서 폰을 놔두고 갔더군요. 평소에 덤벙거리는 여자라서 자주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폰을 열어보니 그 의사와 하루에 5통 이상 문자를 하는 겁니다. 방순씨, 저번에 진료 후에 몸은 괜찮으신지요? 시간 나면 병원에 들려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침 맞기 전에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요새는 야근이 잦아서 힘들고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방순씨, 오늘은 환자가 많아서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방순씨는 요새 야근이 잦다고 하던데 오늘도 야근하시나요? 네, 저는 오늘도 야근을 해요. 선생님이 친절하셔서 환자분들이 그 친절함에 더 끌리는 것 같으니 좋은 일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환자들에게 감사해서 그런 것뿐인데 방순씨의 몸이 낫다고 하니까 정말 기쁩니다. 다 선생님 덕이에요. 환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건강도 생각하시고요. 아자.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야근하시는지. 아니요, 내일은 안 해요. 그러면 저녁 한 끼 같이 드실까요? 네. 더 이상의 내용은 화가 나서 적지도 못하겠습니다. 아내가 곧 사우나에서 돌아올 법한데 지금 이거 분명히 의사가 작업 거는 거 맞죠? 화가 나서 분통이 터집니다. 신혼 6개월 부부에게 지금 이혼남이 무슨 짓인지. 아내는 너무 바보 같아서 여러분들의 냉정한 의견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댓글입니다. 여기다 올린 글을 보여주지 마시고 일단 문자 내용 모른 척 하세요. 나중에 확인했을 때 그 문자가 지워져 있으면 100% 바람이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침 맞으러 갈 때 님이 따라가세요. 맹한 부인이니 님이 따라가는 거 의심해서 가는지 모를 겁니다. 따라간 다음 님도 침 놔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주 우리 와이프에게 식사하자고 환자를 밖에서도 챙기는 것 같아 고맙지만 앞으로 저와의 시간을 만들기에 사적인 자리에서의 만남은 자제해달라고 하시고, 와이프가 늘 집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랑 한 문자를 보여주는데 같은 남자로서 조금 도가 지나치신 것 같다고, 자꾸 그러시면 가정을 지키는 남자로서 이사갈 방법밖에 없다고 전하세요. 저게 무슨 순수야. 사리분별 하나 구별 못하고 나이 헛먹었네. 아니, 어렸을 때 그렇다 치고 남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밥 먹지 말란 법은 없지만 저건 대놓고 나 작업 걸고 있어요, 밥 먹어요 하는데도 저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부인한테 말해보세요. 만약 다른 여자가 나한테 밥 먹자 하고 하루에 문자 5통 이상씩 오면 넌 어떨 것 같냐고요. 문자 내용이 무슨 사귀기 직전에 가는 내용들이구만. 그리고 그 의사가 외롭든 말든 님 부인이 무슨 상관이래요. 지금 지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그 이혼남 불쌍한 거 따져가며 자기 남편 속 썩여가며 만나려고 하는 것도 우습네요. 친절하다고 누가 다 밥을 먹는답니까? 그럼 그 의사란 사람은 님 부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하고도 저렇게 문자치고 만난대요? 님 부인 진짜 어장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바보예요? 순수는 무슨 순수예요. 개념 자체가 없구만. 지금 자기에게 어떤 게 소중한 건지 생각해보라 하세요. 저건 솔직히 순수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남자분들 많다. 내가 보기엔 아내분이 맹하고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한 게 아니라 내 아내는 이렇게나 순수한 여자라고 철석같이 믿는 글쓰님이 너무 순하고 맹하고 바보 같아 미치겠어요. 님 아내랑 동갑인 여자로서 저 이런 스타일의 여자 질리도록 많이 봤습니다. 달라요. 동성들 앞에서의 행동이랑 이성, 남편, 남친, 썸씽남, 생판남 다 포함. 앞에서의 행동이랑 소름 끼칠 정도로 다르고 진짜 저게 어떻게 연기지? 할 정도로 순수한 척 진짜 잘하는 부류들. TV, 드라마, 영화에 캐스팅 안 됐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울고 짜고 눈 동그랗게 뜨고 호들갑 떨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저런 건 배우지 않아도 타고난 게 맹해도 솔직히 거의 모를 수가 없어요. 저 정도면 모를 수가 없고 게다가 남편분이 한번 얘기했는데도 저녁 한 끼 하자는 말에 냉. 하고 덥석 물 정도면 이미 마음 순수한 여자 아니라고요. 저 상황을 즐기는 거지. 답답합니다 진짜. 당신은 남편 가슴 아픈 것보다 이혼한 남자 외로운 게 더 중요한가 보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울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자 하시고 정 안되면 헤어지자고 하시던가 아니면 나도 당신처럼 다른 이혼녀 외로움 좀 달래줘야겠다고 얘기하세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주셔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말대로 아내에게 댓글을 보여주는 건 조금 대화가 나쁘게 흘러가기도 하고 또 아내가 상처를 받기도 할 것 같아서 댓글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저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원래 퇴근 후 바로 집에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편이지만 이번 주에는 아는 형과 술도 오랜만에 한잔하면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내가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기준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아니 이해하다 못해 화까지 날 지경의 맹함을 가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어제 금요일 학생들 수능이라고 교육 쪽 회사에서 종사하는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고요. 저도 어제를 위해 그 전날의 업무를 최대한 미리 봐둬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주로 외출을 하는데 그날은 외출을 하지 않고 식당에서 대화를 해보려다가 왠지 주위 사람들에게 꼴사나운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삼겹살이랑 소주를 사와서 아내와 구워 먹으면서 약주를 하면서 말해보았습니다. 요새도 한의원 의사가 연락이 오냐고. 자주 온다더군요. 그럼 일일이 답장해? 한다더군요. 아내가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깊게 사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좀 얕게 사귀는 사람들과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내는 별로 친구들과 만나지 않고 제가 아는 아내의 친구들은 딱 2명입니다. 아내가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연락도 별로 하지 않으니 심심해서 한다더군요.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이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왠지 편안해서 연락이 쉽게 된다더군요. 한의사가 주로 무슨 말을 하냐고 물으니 그냥 서로 안부를 묻고 가끔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 중에 한 3번 중 2번은 거절했다고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전혀 뻔뻔한 웃음이 아니라 순진한 웃음. 그 순진한 웃음에 저는 차마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소주 한 잔 꿀꺽꿀꺽 들이키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유부녀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는 유부녀지. 자기랑 결혼했잖아. 하는 겁니다. 평소대로라면 그런 눈을 보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웃지만 술 기운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솔직해지는 건지 살짝 화를 냈습니다. 그래, 너는 유부녀가 맞아. 그런데 유부녀가 다른 남자랑 그렇게 밥을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사적인 문자를 많이 하면 주위 사람이 어떻게 보겠냐? 주위 사람이 보는 것보다도 너 자신한테 양심이 찔리지도 않니? 너는 이미 나라는 남편이 있고 더 앞을 보자면 곧 아이도 생길 텐데 그렇게 외간 남자랑 연락하고 밥 먹는 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웃으면서 행동할 만큼 깨끗한 짓이냐?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막 울먹울먹 하더니 아무 말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원래 아내가 제가 약간 모난 말을 하면 항상 울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아내가 울면 그냥 화를 죽이고 달래주는데 그날은 더 화가 나서 한 소리 더 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우냐? 지금 이 일은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대체 어느 유부녀가 그렇게 그런 짓을 자신있게 행동하는지 너 정말 바람피는 의도 아냐? 라고 물으니 살짝살짝 울던 아내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술기운이 확 깨고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약 10분가량 계속 대성통곡을 하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이불 깔고 혼자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되었네요. 회사에 그냥 자진해서 늦게까지 야근 중에 톡 올립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내 생각이 나서 어제는 내가 말이 심했다, 미안하다 라고 했는데 사실 미안하기는 미안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아내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앞으로 문자 안 하고 밥도 안 먹을게. 하는데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머리에서 아는 형과 술을 마셨다고 했죠. 그 형이 정신과를 하는 의사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아내와 같이 그 형을 만나서 그 형에게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아내를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지금의 제게는. 이만 저는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들고 갈 생각입니다. 물론 아내가 아니 아내 입장에서는 나쁜 짓은 아니었겠지만 저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했으니 제가 화를 내도 되었을 상황이지만 아내를 울렸다는 사실에 왠지 죄책감이 들어서 오늘 저녁에 감성적으로는 잘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근데요, 제 생각엔 글쓰님이 아내를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순진하다고 하시죠. 그래요, 순진한 면도 있겠죠. 근데 순진함의 탈을 쓰고 영악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제 조카가 겨우 7살인데 순진무구하기 짝이 없는 얼굴과 행동으로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 나이 먹고 그런 것도 판단 못할 정도로 순수하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될 뿐더러 어떻게 해야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나 좋다는 포근한 사람이랑 데이트 비스무리한 걸 즐길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영악한 머리를 지녔다고 봐요. 제가 상황을 꼬아서 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 아내가 눈물부터 흘린다고 했죠. 그것은 회피예요. 일단 대화가 안 되거든요.
울기만 하면 변명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화낸 상대가 안절부절하기까지 하니 주도권은 자기에게 오고 결국 글쓰님 봐요. 아내가 100번 잘못한 상황에서 고구마 케이크도 사가게 되죠. 결과를 보세요. 얼마나 아내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나요? 아마 이번 일뿐만 아니고 살면서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한마디로 아내는 순수한 게 아니고 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님이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해봤자 그냥 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울지 마라 그러면 대성통곡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아내랑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불리하면 울면 되니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내가 순수하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대화에 임해보세요. 제가 볼 땐 순수하지 않으신데 남자분들은 잘 구분 못하세요. 제 회사 동생은 새언니가 순수하고 순진한 얼굴로 들어와서 아주 별의별 폐악을 다 부리고 시부모님 앞에서는 아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됩니다. 당하는 입장에선 억울하게 되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새언니가 그런 사람인 걸 동생만 알지 남편인 오빠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님 아내분이 위에 얘처럼 이중적일 거라는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순진하지는 않을 거란 걸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이 별로 없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여자애들도 모성 본능이 있어서 순수하고 착한 친구는 지켜주고 싶어서라도 친구가 둘러둘러 있을 듯한데 님 아내분 맹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맹하다 해도 나이가 있고 교육계 회사 다니면 그게 맹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판단할 줄 알고 지각이 있는 사람인데 남자에서만 모른다고요? 결혼까지 했는데? 그게 순진한 겁니까? 진짜 순진하면 왜 주위에 여자친구나 친한 베프가 없어요? 순진하다 해도 인간성 좋으면 여자라도 친구 있어요. 그건 그 아내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태연스레 외간 남자랑 단지 친절하게 해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밥 먹고 문자질하는 거, 그거 한 소리 했다고 우는 거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거죠. 그게 잘못해서 우는 걸까요? 님이 오히려 아내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님 아내분 뻔뻔하거나 멍청하거나 연기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눈에 사랑스럽게 비치니 주위에서 뭔 말을 해도 모른다면 할 말 없지요 더 이상. 네 아내는 네가 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걸?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 14년차 접어든 사람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걸 알게 된 건 작년 12월 중순경입니다. 아내의 조그마한 메모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안 봤다면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뭘 이렇게 적어놨나 궁금하여 첫 장부터 읽어내려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내는 날, 마트에서 사야 할 품목, 뭐 그런 걸 써놨더군요. 그리고 다음 장을 읽어봤는데 놀라운 글이 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을 봤는데 가슴이 설레었다. 라고요. 이게 작년 3월이었어요. 짐작컨대 아내가 아이들 친구 엄마와 가깝게 지내는데 어떤 모임 회원가입을 권유받고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경찰서 서장이 고문으로 있고 현직 경찰, 지역에서 힘 좀 쓰는 분들이 회원으로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는데 식당에서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고 저녁에 모이다 보니 술도 오가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다들 신분이 확실하니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하고 술자리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떤 남자를 알게 되었던 거죠. 메모장에는 먼저 전화하지 말자. 먼저 만나자 하지 말자. 먼저 손 내밀지 말자. 이런 글들이 적어져 있고 자꾸 전화하게 된다. 그에게 처음으로 전화했다. 난 용감하니까. 이런 글이 써 있고 저는 아내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더 열받는 건 그 남자가 아내의 메모장에 나의 신조라고 메모를 남겼더군요. 웃으며 살자. 라고요. 날짜랑 자기 이름까지 쓰고 사인도 했더군요. 확 뒤집어 엎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아내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니 같은 이름이 거의 매일 찍혀있더군요. 이 남자다. 번호를 외우고 다음날 애들 핸드폰으로 전화하니 여자가 받더라고요. 김방구 핸드폰인데 자고 있다고, 누구시냐고, 유부남인 걸 알게 된 거죠, 이름까지. 며칠 후 아내에게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했다 그래서 했다 하니 쌩 난리를 치더군요. 왜 전화했어? 내 입장이 어떻게 된 줄 알아? 라며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친한 친구끼리 안부 전화한 거 가지고 왜 그래? 나한테 잘해준 게 뭐야? 우울할 때 남편이 해준 게 뭐야? 남들처럼 돈 많이 벌어오길 했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내가 3가지만 말하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밤에 하는 모임을 자제해라. 위의 모임 및 기타 모임 포함. 두 번째, 밤에 약속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라. 세 번째, 핸드폰 통화 시 숨기는 게 없다면 당당하게 해라. 이외의 것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주 후에 그 메모장을 다시 봤더니 메모장 봤다는 얘기는 안 한 상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인생을 더 살아봐야 하나? 이런 글이 있더군요. 아마도 그 남자가 지레 겁을 먹고 연락을 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썼던 나의 신조는 찢겨져 있더군요. 아내 핸드폰에서는 그 남자 전화번호가 삭제되었고요. 그 남자의 회사, 부서, 직급까지 알고 있어요. 아내가 명함을 모아두는 곳을 아는데 이때다 싶어 명함을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화장실 변기에다 버리고 물을 내려버렸죠. 아직도 아내는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함 모아두는 곳을 보다가 그 남자 부하 직원 명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만날 때 부하 직원까지 합석한 모양인데 그때 명함 받아둔 걸 챙긴 겁니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거죠. 이때까지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덮어두기로 하고 다시 연락하거나 하면 이혼할 겁니다. 팬티만 입혀서 쫓아낼 거고요. 근데 올해 구정 전부터 또 이상한 겁니다. 또 다른 전화번호가 아내 핸드폰에 연속적으로 찍히는 겁니다. 문자도 오고 분명 친한 언니 만난다고 전화 통화하는 걸 분명히 들었는데 웬 남자가 데리러 온다고 전화 오고 도착했다고 문자가 오고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와 자길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역시 같은 번호가 연속적으로 찍힌 걸 보게 되고 문자도 보게 되고 그날은 이해했습니다. 날씨도 춥고 아는 언니 아는 남자고 둘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합석할 수 있으니까 지나가는 길에 태우고 갈 수 있다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낸 걸 보게 되었는데 지금 뭐 해요? 전화하면 안 돼요?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날 옆집 아주머니하고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남자는 도착했다는 문자를 남기고 지금은 참자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언니들하고 개모임이 있던 날 술이 많이 취해 일찍 귀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눕혔는데 혼자서 웅얼웅얼거리는 겁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꺼져 있더군요. 전원을 키자마자 문자가 2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울지마.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첫 문자, 사랑해. 잘 자고. 두 번째 문자. 저 완전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전원 끄고 있던 자리에 놓고 생각하니 이제는 아내를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깰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이들이 불쌍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부부로서 살 수는 없고 가슴속 부부의 연을 끊어버렸고 아내를 같이 사는 가정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막장으로 가는 아내를 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춰내서 분란 일으키니 역으로 아내가 분란 일으키길 기다렸다가 한 방에 날려보내려고요. 저는 지금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있어요. 불륜이라는 게 언젠가는 분란이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기다렸다가 보기 좋게 날려버릴 겁니다. 내 가슴 속 아내는 죽었으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슬픈 현실이네요. 근데 쓰니님, 어떻게 사시는지는 님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해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행동이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님께서 아내분, 애엄마와 어떻게 사실지는 전적으로 님의 생각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혹시나 만에 하나 정말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자 절대로 그냥 지우지 마시고 촬영이라도 해놓으세요. 그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신다지만 자칫 아내분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법정에 올 정도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는 깨졌다 할 것이고 또 막 나가는 형국일 거거든요. 보면서 소름이 살짝 돌다가 그렇지만 또 그 심정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맘 아프네요. 그래서 느껴지는 건 아내분이 타고난 바람둥이 기질로 연애하는 케이스는 아닌 듯한데 아마도 그래서 더 치열하게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갈등을 겪는 부부들 중 따로따로 봤을 때 제대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부부는 정말 드물더라고요. 진정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랬다면 다른 누군가를 갈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배신감 때문에 그동안 지켜온 아내의 자리를 내던지는 거
잠시 멈추고 좀 더 현명한 생각하셨으면 하네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보다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분에게 너무 소중한 아이들,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님과 님의 현재 아내가 최고의 부모이자 가족이기 때문이니까요. 참을성이 좋으신 건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볼장 다 보고 뒹굴고 다 했을 텐데 신중히 생각하고 잡으려면 빨리 잡고 내치려면 과감하게 하세요. 나 같으면 저 남자 잡아서 가만 안 둘 텐데 아내를 같이 사는 가정부로 생각하신다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네요. 썰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두 사연 다 아내의 외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사연은 어떻게 보세요? 외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면 저 자체가 외도인 걸까요? 아내가 귀여운 상인가 봐요. 눈이 똘망똘망하다고 하는 거 보니 모르는 할머니 끝까지 데려다 주는 거 보면 순수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의사한테 조금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자도 계속 보내고 TGI를 가? 거기 5, 6만원대 아니야? 돈 많은가 보네. 나는 순댓국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라서 못 먹고 있는데 의사 만났으면 얻어먹어야지 왜 자기가 돈을 내? 나중을 위한 설계인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런 이유가 뭐야? 두 번째 것도 뭐 사랑해? 너무하네. 남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 가슴속 안에는 죽었으니까 내 마음도 아프다. 한의원이나 가야겠다. 한의원에 가기 전에 침을 맞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부항을 뜨기 전에 물리치료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TGI에 가기 전에 오늘은 내가 쏠게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모기 때문에 파혼합니다. 어찌됐든 결혼 약속까지는 했으니 파혼인 건지 뭐 하나 이뤄지고 결제한 건 없으니 그냥 헤어지는 건지 상견례는 아니고 각각 양쪽 집 인사는 한 상황입니다. 2년 만났고 다음 달쯤 상견례하고 내년 초쯤 결혼하자의 계획만 부모님들과 각각 해둔 상태입니다. 주말에 남친과 다른 지역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모텔에 숙박을 했습니다. 그날 출발할 때 급하게 나오느라 제가 지갑을 놓고 나왔고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지갑을 놓고 온 걸 깨달은 건 휴게소에 들어갈 때였고 남친한테 지갑이 없다고 말하며 장난스레 핫도그 사줘. 초코우유 사줘. 했습니다. 아무튼 모텔은 제가 미리 숙박 예약을 해둔 곳이어서 집 놓고 모텔이라고는 하지만 레지던스 같은 곳이에요. 따로 베란다가 있어서 예약한 곳입니다. 볼일 보고 나서 뭐 먹을까 얘기하다가 한정식 집이 있길래 들어가서 특선 시켜서 먹었습니다. 1인 3만원. 평소에 돈 때문에 싸우거나 서로 빈정 상한 적 없고 저만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장난스럽게라도 뭘 사줘, 해줘 해본 적 없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거의 5대5였으나 남친의 차량으로 대부분 이동하기에 제 차는 동생과 같이 쓰고 있는데 제가 평일 출퇴근용, 동생이 주말에 대부분 사용합니다. 기름값 등을 생각한다면 6대4 정도 되겠네요. 제가 주유 쿠폰도 자주 선물하고 보통 장거리나 시외각으로 드라이브 갈 땐 기름 넣어줍니다. 아무튼 밥 먹고 나오면서 차량 쪽으로 걷다 보니 건너편에 카페가 보여서 달달한 거 한 잔 마시고 싶어 물으니 남친은 됐다길래 오빠 그럼 나 카드 좀 이랬습니다. 어차피 모텔로 가려면 유턴해야 했고 바로 앞이 횡단보도라서 내가 건너가서 사고 있을 동안 남친이 유턴해서 커피숍 앞에 서 있으면 바로 차에 타면 된다 생각했어요. 일단 거기서 얼굴이 굳는 걸 몰랐습니다. 작은 개인 카페인데 신기한 메뉴가 있길래 그걸로 주문하고 앞에 수제 쿠키도 있길래 2개 샀습니다. 9,800원. 차에 타서 카드 주고 맛있다고 음료 한 입 먹어보라고 내주니 됐다고 짜증을 팍 내는데 몰랐습니다. 왜 때문인지. 그러고 모텔 가서 씻고 누웠는데 원래 남친은 머리만 대면 자는 타입이고 저는 잠자리 바뀌면 쉽게 잠 못 들어서 소파에서 40분? 1시간 정도 핸드폰 하다가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 감고 있는데 귀에서 다른 분들은 그 소리가 귀에서 들려도 잘 주무실지는 몰라도 저는 신경이 바싹 곤두서는 느낌이라 팔을 들어 귀 옆으로 부채질하듯이 목이 쫓는 듯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고 한 5분 막 또 잠이 들려는데 윙윙 소리가 귓가에 들려서 또 귀 옆으로 팔을 뻗어서 휘저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남친이 벌떡 일어나더니 푸닥거리지 좀 마라.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제가 팔을 휘저으니 매트리스가 그 반동으로 흔들렸겠죠. 일부러 세게 흔든 것도 아니고 귀 옆에서 손목으로 부채질하듯 서너 번 했습니다.
평소엔 제가 침대 옆에서 뭔 짓을 하던 안 깨던 사람인데 그렇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싸우게 됐는데 저한테 너 예민하고 치사하고 야비하고 무례해. 그러면서 모기가 귓가에서 앵앵댈 수도 있지. 그걸 옆 사람 잠이 다 깰 정도로 휘적거리는 게 예민하고, 아무리 내가 안 먹는다 했지만 내 카드 들고 와서 네 먹을 것만 사온 것도 치사하고, 거기다가 난 카드로 먹는다고 굳이 비싼 음료에 일부러 쿠키까지 사온 게 야비하고, 지갑 일부러 놓고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 내가 밥부터 간식 후식까지 사줬는데 고맙다는 인사할 줄 모르는 게 무례하다. 랍니다. 매트리스가 후져서 상대방 작은 움직임에도 꿀렁꿀렁하는 걸 어쩌나요? 몇십짜리 호텔방도 아니고 8만원짜리 모텔방 매트리스 후진 걸 어쩌나요? 평소에도 본인이 안 먹는다 하는데 계속 권하거나 사오면 자기 말 무시한다고 짜증내는 사람이라 안 먹는다 했으니 안 사온 건데 뭘 더. 평소에도 커피는 낮 시간에만 마시고 저녁엔 생과일이나 요거트 종류만 먹는 거 알면서 저녁 9시가 넘어가는데 요즘 개인 카페들 과일 주스나 요거트 종류 6-7천원 하지 않나요? 휴게소에서 한정식 집에서도 음료 사고 다시 카드 건네줄 때도 땡큐 했습니다. 둘 다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투. 근데 평소랑 다른 특수한 상황이니 거창하게 덕분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꾸벅 인사라도 했어야 하는 건지 안 자고 누워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지 다다다 쏘아대는데 당신 변명 같은 거 할 생각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네요. 그러더니 겉옷이랑 차키만 들고 휙 나가버리는 겁니다. 멍하게 앉아있다가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동생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택시 타고 갈 거니까 도착하면 차비 들고 나오라고 하고선 짐 챙겨서 택시 탔어요.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나서 전화 오더니 돈도 없는데 어딜 갔냐? 라면서 또 승질내고 내가 그날 남친 돈 뜯으러 일부러 비싼 것만 고르고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걸핏하면 지갑 놓고 나와서 빈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다 해서 그날 쓴 거 10만원이나 될까요? 그걸 곱씹고 꿍해 있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렇게까지 화내고 버럭할 일인지 본인 말로는 아무렇지 않게 카드 달라고 손 내미는 게 싫었다는데 그럼 그 앞에서 음료 마시고 싶다고 사정사정해서 받았어야 하는 건지 나중에 든 생각은 혹시 내가 나중에 돈 줄게 같은 소리 안 해서 저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고 일요일 저녁 전화로도 크게 싸웠는데 언젠가 친한 언니가 얘기하길 잘해주고 좋은 사람보다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랬는데 그 뜻을 절실히 깨달았네요.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르고 내 말을 안 들어요. 뭐라 말해도 변명이라고 하고 비꼬고 빈정대는데 이 사람이랑 2번만 더 싸우다간 안 걸리겠다 싶어서 이별을 구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데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빵빵하던 감정이 푸셔슉 빠져나가서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네요. 혹시라도 만변할까 싶어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유도 안 묻고 네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하시네요. 솔직히는 마음 한켠에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헤어져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나한테 화내던 그 표정과 빈정대고 비아냥거리던 목소리가 자꾸만 생각나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네요. 댓글입니다. 모텔비 8만원은 쓰니가 결제한 거라면 그렇게 차이나는 금액도 아닌데 저런 남자랑 결혼을 어찌합니까? 나중에 맞벌이 안 하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아프기라도 하면 육아휴직이라도 하면 친정에 문제라도 생기면 아유 남친 카드 남편이 번 돈으로 만원짜리도 제대로 못 쓰고 살 미래에서 벗어난 걸 축하해요. 실직이라도 했다간 밥도 굶기겠네요. 그 언니 말이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누구나 잘해주죠. 둘이 만났을 때 다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데 잘 싸우고 현명하게 풀고 그러한 방법들이 나랑 맞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 합쳐도 님이 계산한 모텔비보다 싼데요? 남자 진짜 완전 개쪼잔하다. 그리고 그 목이 앵앵거리는 거 참고 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손으로 모션 취하는 거 그냥 그 남자가 건수 잡은 것 같네요. 뭐라고 하고 싶은데 시작할 건덕지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헤어지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매번 더치페이처럼 하다 어쩌다 지갑 놓고 나와서 그런 상황인데 남자 진짜 별로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돼지국밥 때문에 파혼당한 것 같네요. 뭐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3년간 만난 사람인데 단 30분 만에 파혼해야겠구나 라는 결심이 서네요. 아 물론 상대방도 그렇겠죠. 30대 초반 대구 토박이고 남자는 30대 중반 부산 토박이에요. 서울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 결심하고 지난달에 상견례하고 내년 3월로 식장도 잡아뒀고요. 저 음식 다 잘 먹어요. 동남아 가서도 길거리 음식도 잘 먹고 다 몇 가지 빼놓고 안 먹어본 거 빼곤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뭐 비위도 좋고 뭐 그래요. 반면 전 남친은 입이 짧고 비위도 약하고 어쨌든 저 돼지국밥을 못 먹어요.
순대국밥도 잘 못 먹고 그 돼지 국물도 냄새나고 수육 편육 다 먹는데 국물 안에 고기는 못 먹겠고 거기에 다대기 넣어서 굳이 흰 국물 흐리게 해서 먹는 것도 이해 안 되고 부추가 익어서 흐물거리는 것도 이상하고 또 다이어트 한답시고 언젠가부터 국물 요리 건더기만 먹기도 하고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것도 원래 안 좋아하고 뭐 그래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문제인지 30년 넘게 살면서 못 느끼고 살았어요. 살면서 굳이 그 메뉴를 먹어야 할 일도 없었거니와 있었다 해도 가서 보통 순댓국밥 시켜서 순대만 건져 먹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아무튼 예비 시아버지 되실 뻔하셨던 분을 이제껏 5번 정도 뵀었는데 볼일 있으시다고 서울 오셨다고 아까 퇴근하고 전남친이랑 저녁 같이 먹었는데 돼지국밥 드시겠대요. 솔직히 전남친도 돼지국밥 좋아하지만 저 때문에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었는데 제 눈치 한번 쓱 보는가 싶더니 잘 아는 데 있다고 차를 돌리더라고요. 순댓국밥 먹어야겠다 다짐하고 있었는데 돼지국밥 먹어야지 왜 순댓국밥 먹냐고 타박에 신경질 내시는 예비 시아버지 때문에 돼지국밥 3개 시켰고 제가 잘 못 먹는다 했더니 그때부터 돼지국밥에 대한 찬양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 순간 무슨 수요미식회 칼럼리스트 빙의하신 줄 그냥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맛있는 거야. 부산 사람의 소울푸드 아니니? 부산으로 시집 오려면 당연히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나중에는 집에서 남편한테 끓여다 바칠 수도 있어야 하는 거다. 라는 말뿐만 아니라 돼지국밥이 왜 부산에서 유명한 거냐면 말이다. 라며 진실인지 피셜인지 국밥 앞에 놓고도 5분 넘게 계속 얘기하시고 막무가내로 제 그릇에 밥 던져 넣으시고 다대기 퍼넣고 부추 퍼넣으시는데 저 할 말 잃었는데 그래도 어른 앞이라 예의 차리겠다고 한 입 넣었는데 냄새 때문에 속은 메스꺼리고 앞에서 소주 반주하시면서 고함치듯 얘기하시는데 귀는 먹먹하고 그 옆에서 후걱후걱 소리내면서 처먹고 있는 전남친 보니 저 국밥 같은 거 급하게 빠르게 먹으면 그런 소리가 나는 거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두 사람은 바닥까지 국물 싹싹 비었고 저는 한 3숟갈 떠먹었나? 참 병구같이 그 앞에서 분위기 맞춰서 호응한다고 끝까지 숟가락 못 넣고 눈치 보면서 어거지로 먹는 척했어요. 속으로는 갈까 말까 여기서 일어날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면서도 생각만 하다 보니 어느새 둘이서 다 먹었더라고요. 그러고 차에 타서 남친네 집에 아버지 태워드리러 가는데 뒤에서 그러시대요. 돼지국밥 못 먹어서 니네 이 결혼 못 시키겠다. 부산 며느리 되래가 돼지국밥 못 먹는 건 죄야. 부끄러운 거다. 내일부터라도 연습해서라도 먹어버려 태워라. 그러는데 남친이 근데 여기 맛있지 않냐? 라고 잡소리하는데 원래는 남친 집에 내려드리고 남친이 다시 저희 집까지 태워줄 거 알았는데 그냥 택시 타고 가겠다고 해야겠다 생각했다가 얘기 좀 하자고 집까지 태워달래서 얘기했는데 내가 더 기분 나빠. 거기서 깨작거리고 먹냐?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좀 그랬다. 아빠 말처럼 진짜 너 돼지국밥 먹는 거 연습시키거나 결혼 좀 생각해보자. 라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거기서 툭 하고 뭐 끊어지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그럼 파혼하자는 소리인 걸로 알겠다고 잘 가라 하고 올라왔는데 뭐 연락도 없네요. 이대로 파혼 맞는 거겠죠? 뭐 친구한테는 남사스러워 말도 못하겠고 멍하니 핸드폰 쳐다보다가 황망, 허무, 허탈, 해져서 글 써보네요. 글 쓸 때는 헛웃음 나고 그러더니 쓰다 보니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진짜 이렇게 이대로 끝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웃기기도 하고 뭐 복잡 미묘하고 뭐 그렇네요. 댓글입니다. 못 먹는 음식 억지로 강요한다는 그 자체부터 기본이 안 된 집안입니다. 남친이란 놈 행동이나 말도 그렇고 그런 집안,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글쓴이 남은 인생이 어떨지 잘 생각해보세요. 돼지국밥이 쓴이를 살린 듯. 근데 님 어디 가서 음식 안 가린다는 소리는 하지 말길. 그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데 물에 빠진 고기 못 먹고 하얀 국물밖에 못 먹고 흐물해진 부추 못 먹고 어폐가 있어 보여요. 후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난리 날 정도의 큰일인지 몰랐네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데 옆자리 테이블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순간 같이 밥 먹던 직장 동료도 말을 꺼내는데 아는 척도 못하고 오후 내내 업무도 못하고 댓글만 읽었네요. 저도 제가 참 답답하고 바보 같은 거 아는데 글 초반에도 썼듯이 저도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고 저희 아빠도 평생 대구에서만 사셨어서 엄청 가부장적이시고 보수적이시고 뭐 그러세요. 엄청 엄하기도 했고 서울 나와 살면서 아닌 척 살아도 속은 소극적이고 특히 남자 어른 앞에서 기죽고 눈치 보고 자라와서 그 상황에서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뿐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바란 건 밥 제대로 못 먹어서 어쩌냐고 걱정스런 한마디 해주길 바랬고 그 이전에 돼지국밥 먹자는 자기 아버지 뜻 거스를 수 없으면 적어도 저한테 작게라도 양이라도 구했었으면 하는 뭔가 배려해주는 모습을 바랬어요.
또 제가 이전에 3년 동안이나 좋아했던 남자는 항상 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던 남자였으니까요. 저희 아빠도 엄청 가부장적이시고 그 밑에서 저보다도 저희 오빠가 엄청 많이 고생했어요. 제사를 지내도 남자들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고등학생 때부터였나 오빠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하고 친척 형들, 동생들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했었고 할머니 댁 가면 남자 여자 밥상도 따로 받는 분위기였는데 몇 년 걸려 오빠가 다 바꿔놨고 그래도 큰 틀은 아빠를 거스르진 않았어요. 남자가 물들어 부엌 들어가는 것도 할머니 뒤로 넘어가는 일이라고 우스갯소리할 정도였는데 새언니랑 결혼하면서는 오빠가 전도 붙이고 과일 깎아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로까지 바뀌었어요. 지금도 오빤 아빠가 조금이라도 고집, 땡깡, 어거지 부린다 싶으면 그냥 그 말 다 들어들이되 기분 나쁘지 않게 분위기를 전환시키거나 그 상황에서 피해를 보거나 기분 나쁠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그래요. 아빠가 큰 소리를 내거나 해도 금방 분위기를 유하게 바꾸는 기술 터득한 사람처럼 이제 와서 아빠를 바꿀 순 없으니까 라면서요. 그래서인지 저 어릴 때 비하면 아빠도 진짜 많이 유하게 변하신 거고 새언니가 경기도 사람인데 처음엔 저희 아빠 너무 억세고 무섭고 무식하다고 결혼 깨려고 했었는데 중간에서 오빠 하는 거 보고 맘 돌렸고 결혼 7년 차인데 이젠 아빠랑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트한다고 혼자 40분 거리 운전해와서 점심이나 저녁 먹고 갈 정도가 됐고 아빠도 새언니 준다고 본인이 감자 갈아서 감자전 부쳐주시기도 할 정도여서 전남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그럴 수 있다고 형님 보고 배워야겠다고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조언 얻기도 하고 그랬었기에 그 상황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실제로는 아버님이 하신 행동이나 말은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솔직히는 저희 아빠도 그러시니까 그냥 흔히 봤던 경상도 어르신들의 억세고 강한 말투와 단어 선택에도 별 거부감 없었고 그저 좀 당혹스러운 정도였어요. 내가 못 먹는 돼지국밥을 먹게 만들어 놓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옆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전남친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뿐이었고 그마저도 이따가 나가서 위로해주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멍청했죠. 지금 생각하니 그거 한마디에 위로받고 넘어갔더라면 하는 상상하니 제 자신이 참 싫어지네요. 상견례 전에 3번 따로 뵐 때는 일식집 가고 불고기집, 한정식집 갔었고 상견례하고는 어제가 처음 뵌 날이었는데 순간 든 생각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 더 이상 대접, 예의 차릴 필요가 없으니 이러시는 건가 했었고 글로 적어서 저렇지 아버님 말투가 그 영화배우 유해진 씨 같은 말투라고 하나요? 굉장히 웃음 섞여서 농담인 것처럼 하는 말투? 야, 국밥 못 먹는 건 충격인데. 야, 그건 진짜 우리 집 며느리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건데. 아, 큰일인데, 큰일이야. 그동안 엄청 예쁘게 봤는데 지금이라도 이 결혼 무르라고 해야겠다. 너 안 돼. 나 이 결혼 못 시킨다. 어? 당장 내일부터라 토하더라도 꼭 참고. 어? 먹어버릇 연습해야지. 이거 못 먹으면 나는 이 결혼 못 시켜. 이거 먹을 줄 알아야 진짜 제대로 방씨집안 며느리 되는 거지. 그거 못하면 이 결혼 나는 못 시켜. 못 시키지. 그럼 안 되지. 그럼 나중에는 너 얘 국밥 먹을 때까진 결혼할 생각하지 마.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제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는 대화. 라기보단 일방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투가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돌림노래처럼 왱왱 울리고 그 말과 함께 옆에서 후걱후걱 하면서 먹던 그 국물 소리가 종일 귀에서 울리는 기분이라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겠고 그냥 혼자 또 생각만 내내 하고 마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식탐 때문에 결국 파혼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정도 연애하고 내년 봄에 시골릴 예정이었던 평범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파혼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자잘한 이유는 많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식탐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더럽고 치사하게 먹는 걸로 빡치게 만드는 남자와 제 남은 삶을 함께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결국 일이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막상 글로 옮기려니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짤막짤막하게 에피소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굽네 치킨 계란. 굽네 치킨 오리지널 시키면 구운 계란이 한 개만 딸려 나와요. 치킨 왔다 하고 손 씻으러 간 사이 지가 까서 다 처먹고 없어요. 이놈이랑 사귀고 나서 굽네 치킨 구운 계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매달 시키는데도 물론 그거부터 쳐드시고 바로 나머지 치킨을 지가 싹쓸이 하죠. 지 혼자 다 처먹고는 아, 배부르다. 배 안 불러? 배 터지겠다. 를 두어 번 반복합니다. 아, 배부르다. 배 안 불러? 배 터지겠다. 이걸로 매달 싸워요. 두 번째, 원할머니 보쌈 계란. 보쌈 커플 세트 자주 시켜 먹는데 비빔국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비빔국수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계란 반 조각이 딱 한 개 있는데 포장지 뜯자마자 내가 섞을게. 하고 성능동 만원동 하면서 계란 지 입에 쏙 쳐넣어요.
한 번은 나도 계란 좋아한다고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 하고 가방 싸들고 집에 갔어요. 이후로 한 몇 번 계란 먼저 주는 척 하더니 다시 도돌이표 되더라고요. 세 번째, 햄버거 세트 메뉴. 햄버거는 고이 모셔두고 감자튀김부터 무슨 뱃속에 거지 드는 것 마냥 다 처먹어요. 두 손으로 잡아서 한 움큼씩 쥐고 먹어요. 몇 번 그러는 거 속으로 그래 감자튀김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그냥 먹게 냅두자 하고 연애 초반 때 넘겼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꼴 보기 싫고 짜증나고 해서 감튀 나오면 제 거 따로 챙겨둬요. 그러면 하는 말이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배 안 불러? 다 못 먹으면 놔줘. 이러면서 너 요즘 따라 살찐 거 같은데 다이어트 한다 하지 않았어? 이 말 듣다 짜증나서 그냥 줘버립니다. 네 번째, 치즈 닭갈비. 치즈 닭갈비 시켰는데 위에 치즈 있는 부분만 쏙쏙 골라 쳐먹어요. 하도 짜증나서 야, 네 입만 치즈 쳐먹는 입이냐?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웃긴 건 나중에 알았지만 저 집에 먼저 가고 지는 혼자 끝까지 처먹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스팸 들어간 김치찌개. 김치찌개에 스팸 넣고 끓여줬어요. 예상했듯 스팸만 골라서 지 혼자 먼저 다 처먹죠. 전 스팸 딱 한 조각 먹었네요. 한 통을 다 넣었는데. 여섯 번째, 김밥 꼬다리. 참치김밥, 치즈김밥, 일반 김밥 한 줄씩 시키고 치즈 라볶이 시켰어요. 돼지놈 처먹는 순서. 김밥 꼬다리만 지가 다 우걱우걱 처먹고 치즈 라볶이에 치즈만 쏙 골라 먹고 떡은 빼고 라면만 쏙 골라서 뻥 안 치고 5분 만에 다 쳐드시네요. 진짜 빡쳤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전 그대로 김밥 3줄 치즈 라볶이 시켰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왜 또 시키냐고 돈 아깝다고 지랄하는 거 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입도 아니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쫓겨날 뻔했네요. 김천 아주머니 죄송해요. 일곱 번째, 꼬막무침. 저는 꼬막무침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깰 정도로 좋아해요. 물론 그 돼지놈도 이 사실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루는 엄마가 오랜만에 꼬막무침해서 집으로 가져다 줬어요. 근데 그날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병문안 온다 해서 들여보내놓고 제가 약 먹고 잠든 사이 그 많은 꼬막무침을 혼자 다 처먹었어요. 저 그날 울었어요. 꼬막무침 내가 사다 줄게. 왜 그러냐? 아파서 그런 거야? 라며 절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지만 결국 다시 사귀었네요. 내가 미쳤지. 그날 끝냈어야 하는 건데. 여덟 번째, 오징어 파전. 오징어 파전에 오징어 있는 부분만 지가 다 골라 처먹어요. 등등 사건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연애 초반 때는 거의 다 그냥 넘겼어요. 진짜 좋게 생각해서 자동 다이어트 된다고 체면 걸었고요. 특히나 처음엔 약간 장거리여서 밥 같이 먹을 날도 많지 않았는데 사무실 옮기면서부터 저녁을 거의 매번 같이 먹거든요. 주말 포함.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먹는 걸로 싸우는 것 자체도 웃기고 매번 연애하는 것도 사람 미칠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제가 화내면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 뉘앙스예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냐? 컨트롤이 안 돼서 큰일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같이 밥 먹을 시간 되면 속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고 괜히 내 음식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정말 농담 아니라 심각한 거 맞죠? 주변에는 이런 걸로 파혼한다는 소리 못했어요. 이거 당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저 사실 계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계란은 물론이고 닭갈비 위 치즈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면 먼저 먹이고 싶고 챙기고 싶은 게 정상 아닌가요?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걸로 대화도 많이 해봤고 나 좀 챙겨주라. 내가 너를 챙겨주는 만큼은 바라지도 않는다. 어르고 달래도 보고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울고불고도 해봤고 화도 내봤고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 읽은 모든 분들 저처럼 돼지 같은 남자 안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댓글입니다. 난 쓰니맘 이해해요. 충분히 파혼 사유 되는 거고 우리 친척 언니의 남편이 될 뻔한 놈이 딱 저런 놈이었네요. 여러분, 에이 설마 어떻게 사람이 저 정도로 추잡하게 저 많은 걸 빨리 먹어? 글쓴이가 오바봇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드시겠지만 저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바봇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렇게 병구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극소수가 아니라 은근 많다는 게 팩트입니다. 전에 아구찜 때문에 파혼했다는 글을 읽은 적 있어요. 본인은 안 먹겠다고 해서 소짜 시키면 어느샌가 다 처먹처먹하고 그래서 또 참고 중짜 시켜서 같이 먹자고 했더니 자긴 생각도 없는데 낭비한다고 지랄지랄해서 소짜 시키면 또 한 입만 하고 다 처먹처먹해서 파혼했다는 글이었던 것 같은데 암튼 쓰니맘 이해합니다. 그런 사소한 거에 빈정상하면 돌이키기 힘들죠. 와 댓글 달려고 로그인했어요. 저희 친언니가 딱 저래요. 음식 시키면 지 입만 입이고 남 생각 못하고 먹는 것도 얼마나 빨리 먹는지. 어릴 땐 더 했어요. 고깃국에 혼자 고기 골라 먹고 가족들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치킨 같은 거 시키면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그래놓고 얼마 안 남겨놓고 나도 많이 못 먹었다. 이러더라고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미치죠. 심지어 남이 뺏어 먹을까봐 숨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했어요. 네 양과 타인의 양은 다르다. 네가 2배로 많이 먹는다고 항상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군만두 먹는데 10개가 오면 5개 나눠 먹잖아요. 보통 5개 넘어가면 나 하나 더 먹어도 돼?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또 막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네 입만 입이냐? 그거 그렇게 네가 다 먹으면 나는 뭐 먹냐? 하니까 몰랐대요. 먹느라 집중해서 몇 개인지 모르고 자긴 맛있게 먹는 거래요. 넌 그걸 다 세고 먹냐? 라며 절 이상한 취급하더라고요. 애초에 식탐 많은 사람은 자기가 먹는 양도 모르고 상대방 배려할 줄 몰라요. 그 뒤로 뭐 배달하거나 밥 먹고 반찬 있음 무조건 먹기 전에 반반 나눕니다. 그릇 하나 더 챙겨서 제 거 반 딱 덜어내고 먹습니다. 본인 다 빨리 처먹고 내 거 노리면 안 줍니다. 배불러서 남겨도 못 먹게 할 때도 있어요. 네 입 반 먹듯 내 입 반 먹는 거고 내가 다 못 먹어도 내 양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 목 다 먹었으면 남 거 노리지 말라고요. 치킨도 나누고 피자도 나누고 다 미리 나눠서 먹습니다. 그래야 좀 알더라고요. 동물도 아니고 원. 가족인데도 그래요. 파혼 잘하셨습니다. 후기입니다. 와우, 진짜 자고 일어났더니 댓글이 어마어마하네요. 어제 마지막으로 달린 게 10대 개였는데 아무튼 뭐 자작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네, 압니다. 자작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언빌리버블 판타스틱 돼지죠. 그리고 그런 걸 알면서도 어떻게 3년이나 사귀었냐 하시는 분들 알아요. 제가 제일 병구 중에 상병구죠. 사랑에 눈이 멀면 이렇게 병구가 된다는 걸 3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거겠죠. 정말 신기하게도 연애 초반 때는 그 모든 게 다 이뻐 보였어요. 귀여워 보이고 많이 먹어서 뿌듯하고 기분 좋고 보기 좋고 일부러 제가 내 것도 먹어 하고 줬었고요. 저는 원체 식탐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돼지 때문에 어떤 식탐이 생길 것 같네요. 틈만 나면 등장하는 문장, 이것만 아니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 있죠. 판에 수많은 글들 보면서 와, 진짜 한심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돼지입니다. 더 건강한 돼지로 거듭나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었고 그만큼 먹는 것도 어마어마했었지만 누가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합니까? 배려가 없다고 배려가. 뭐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그 돼지의 다른 장점을 말해봐야 구질구질하기만 하니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공감해주신 돼지분들 아유 죄송합니다. 돼지가 너무 많이 나왔어. 공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식사 맛있게 드시기 전에 밥 맛있게들 먹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에어컨을 틀기 전에 선풍기를 틀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저께 어흥님 삼계탕 드셨던데 맛있지? 네 혼자서 먹으니까 맛있냐?